할머니 4명이 먼저 쓰러지고 난 뒤에 사흘 뒤 또 다른 할머니가 뒤늦게 쓰러져 사망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경찰은 이 뒤늦게 쓰러진 할머니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사건 당일 피의자인 80대 할머니는 피해자들과는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농약이 든 커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사건 당일에 이 80대 할머니는 농약을 흡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병원 입원 직전에 이 통장에서 거액의 돈을 찾아서 가족에게 건네기도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피의자는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 알갱이를 물에 희석한 다음에 이 경로당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커피가 담긴 음료수병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이후 사건 당일 피해자 4명이 이 농약 섞인 커피를 종이컵에 따라 마신 증거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돈 찾아가지고 다 줬다 하는 얘기를 한 걸로 우리가 들었고 경찰들이 확인을 다 했으니까 결과 이미 나온 것도 있고 단서가 돼가지고 범인을 특정해도 좋지만 4분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있었거든요. 5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집이 중요한 단서가 아니 이거 말고 그러면 다른 증거는 없는 걸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다각도에서 뭐 행적이라든가 이 할머니의 목격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 범위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경로당 회원이요. 피의자가 지난 12일 사건이 발생하기 3일 전이죠. 왜냐하면 사건 15일에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오후 2시께 경로당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는데요. 이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살충제 성분의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움직인 동선을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발견된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이 됐다는 거죠. 세상에. 그리고 경로당 일대 CCTV 화면을 경찰이 분석을 했는데 사건 발생 이틀 전이죠. 13일에도 낮 12시 20분, 26분 사이에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이 피의자 할머니가 홀로 출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또 이 피의자가 경로당 밖으로 나와서 접촉한 물건들을 다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국과수에 분석을 보냈는데 네.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서 나온 것과 동일한 성분의 이 농약이 검출이 됐다는 세상에.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아까 그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마당에서 알갱이 모양 농약도 확인을 했고 네. 그리고 피의자의 위세척액에서 확인했던 것과 농약 성분 배합이 유사한 구조의 농약이 주거지에서 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할머니를 특정을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믿기지가 않은 게 아니 그러면 왜 커피에 농약을 왜 탔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경로당 회원분들끼리. 예, 범행에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경로당 회원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에 경로당에서 회원들 간에 화투를 자주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피의자 그 할머니도 그 화투에 자주 참여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투를 치다가 불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 네. 그 화투 이외에도 그 피의자가 경로당 회원들하고 갈등과 불화가 종종 있었다. 이런 진술도 나왔다고 합니다. 허허. 예전에 많이 들어봤던 그런 경우인데 지금 뭐예요 이게? 그 2015년도에 상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과 거의 흡사합니다. 어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투를 치다가 불화가 있었다. 이게 2015년 상주에서 있었던 농약 사건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주의 한 마을에 가서 할머니 7분 중에 6명이 냉장고에 있었던 사이다를 마시고 복통을 호소하면서 결국 피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도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에 그때 빠졌어요. 너무 진짜 놀랍고 안타까웠어요. 그랬었죠. 사망사고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조사해 봤더니 그 당시에 경찰 수사 결과 화투를 치다 피해자들과 다툰 80대 할머니가 분을 못 참고 이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마을에 간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물론 최종적으로 범행 동기를 밝히진 않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사망해서 더 이상 죄를 묻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대체적으로 지난번 상주 사건과 유사한 상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찰은 현재 경로당 회원들 그리고 관련자들 진술 그리고 범죄 심리 분석 결과만으로 피의자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즉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동기는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피해를 보신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린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신 그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왜냐하면 재판을 했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분이 유죄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아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가해자로 굉장히 유력하게 특정된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절차도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하.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사망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을 하기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법에서 뭐 연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고 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내 가족이 어떤 누군가에게 가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 피해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유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한 부분이 있겠지만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